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제가 이제 무슨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분이 어디에다가 기고를 하셨는가 하는 걸 찾아보는 습관이 돼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중앙대 이인우 교수님입니까? 그분하고 지금 경희대 허영 교수님 이 두 분이 많이 기고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읽어보고 혹시 또 도움이 될까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방송을 올려놓은 게 하나의 가정을 갖다가 정리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제가 궁금할 때도 한번 찾아볼 수 있고, 혹시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걸 읽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물론 이제 본인들이 찾아보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나가 버리고 문화일보에 오늘 날짜로 허영 교수님,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헌법학 분이 있습니다. 허영 경희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한 것부터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틀 만에, 그 전부터 이제 예고를 했었고 약간 잠깐 봤지만은 탄핵소추권에 남용했다. 현재는 아직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등 9건이 계류 중이다. 모두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으로 악용한 탄핵소추다. 심지어 내란죄를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는 현재 심판에서는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달라고 신청했다. 현재는 이 탈법적인 신청을 수용했다. 근데 우리 현재도 전부 다 거의 이제 재판관들이 판사 출신들이죠. 같이 이제 허영 교수님하고 이분들하고 나이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는 김철수 이런 분 헌법학 그런 책을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분, 그러니까 똑같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같이 공부한 분들이 아직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해가지고 재판관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 판사나 헌법 거기에 재판관들은 이제 조직에서는 최고의 정점을 계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시각이 틀린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을 다른 어떤 사건보다 헌정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가장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는 공정과 신중보다는 신속성만 강조한다. 이번 위원장의 탄핵 기각 결정을 통해 현재가 왜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서 석연치 않는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현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4대4로 기각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인 분포를 보여주는 결정이다. 이 위원장의 탄핵 인용을 주장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은 흔히 좌평양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는 지금 재판관들이 이런 이념적인 분포에 영향을 미칠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결정하려고 서두른다.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 중 나머지 1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국회가 청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가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다. 현재는 지금 8명 체제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한 것처럼 계류 중인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그를 보충해서 재판관의 구도를 5대4로 바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엿보인다. 그러나 현재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최권한대행에게 헌법상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이원적인 직무 행위를 반복하라고 강요할 권한은 없다. 확인행위에 불과한 권한쟁의 심판의 성질과
비강제 강권 재판인 헌법재판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가 국회 측에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최 대행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최 대행이 탄핵의 여부에 굴복해 재판관을 또 임명한다면 헌장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그에 대한 탄핵도 엄청난 역풍을 몰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허영 교수님은 이제 만약에 그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더라도 최상목 그 이제 지금 대응은 반드시 임명해야 될 의무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권한쟁의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헌법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적인 행위였다. 전번에 이제 그 과정에서 몇 번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였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그 한 권한대행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더 취약한 이순희 권한대행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동안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은 여야가 각 1명을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2명을 추천해서 이 간수법을 어겼다. 헌재 구성에 관한 이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재가 자신의 속보이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 누구도 그와 관련된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확립된 법 원리를 어기는 일이다. 헌재는 헌법수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나름대로 이제 물론 이제 그 허영 교수님의 그 시각입니다. 또 다른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그 갖고 계시는 법적 그 확신에 의해서 글을 올려놓으신다면 제가 기회를 봐서 그런 글이 있으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헌법학 교수님이시죠. 이분의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